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헬타시스 홍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을 지나고 좀 피곤한 상태에서 마른 안주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엎드려서 휴대폰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도 턱관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행동들을 참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평소에 이갈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갈이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꼭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은 정상적으로 4cm 정도 벌어지는 것이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1, 2cm 정도는 벌릴 수 있지만 그 이상 벌리려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 통증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말을 할 때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기도 하고, 특히 참고 살만하지만 밥을 먹으려고 할 때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턱을 잘 벌리지 못할 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우리 해부학 사진에서 2번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3번은 아래턱 머리라고 해서 디스크가 아래턱 머리에 이렇게 잘 받쳐져 있는 상태가 입을 담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입을 벌리려고 할 때는 디스크가 앞쪽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이동하고, 그리고 아래턱 머리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지 않으면 1, 2cm 정도만 벌릴 수 있고, 이렇게 탈구가 일어난다면 한 4cm 내외를 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 1, 2cm만 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탈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탈구가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을 수 있는 거는 어떨 때 우리가 참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턱관절 장애는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고 혹은 증상의 악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이들 참고 넘어갑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할 정도로 호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과정, 하루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보자면, 나쁜 자세 혹은 행동으로 우리 턱관절 주변에 손상이 유발됩니다. 우리 몸은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 반응에서 일어나는 물질들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 회복 과정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염증은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증상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끝나면 자연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참았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것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턱관절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즉 입을 담은 상태에도 통증이 심하다면 이것은 자연 회복으로 넘어가지 않고 염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은 상태에도 아프다면 절대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턱관절 주변 이외에 신경성 방사통, 여기에는 편두통이 포함됩니다. 머리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뒷골이 당긴다거나 이런 신경과 관련된 손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손상은 근육의 이상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 이상은 다시 재손상을 만들기 때문에 신경성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런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시 통증을 경험한다면 무조건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재발은 분명히 다시 손상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으시면 다음에 분명히 다시 증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프 치료를 해본다입니다. 물론 저는 셀프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지식을 꼭 잘 찾아보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프 치료를 위한 배경 지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은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온 염증 물질들은 근육을 자극합니다. 우리 보통 입을 벌리는 근육
근육은 약하고 입을 다무는 근육은 강한 상태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자극은 대부분 입을 다무는 씹는 근육인 교근, 마세터, 그리고 관자근인 템포랄리스 머슬들의 과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씹는 근육의 과긴장은 턱관절 사이 공간을 좁히고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야 되는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했지만 분명히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셀프 치료를 해보지만 통증이 감소되지 않았다. 적절한 재활 운동은 분명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시행했지만 감소되지 않으면 병원을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감소가 없다면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내가 벌리는 입을 편안함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꼭 병원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병원을 간다입니다.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 방향성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근육 이완제를 통해서 씹는 근육의 이완과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통한 염증 반응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이완 물리치료적인 기법들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완 기법이라는 것은 열, 전기치료, 적외선 혹은 초음파 치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턱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도대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턱관절 장애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30에서 50%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전문의들 사이에도 서로 자기들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치열한 홍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보이는 주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입이니까 치과를 간다. 좋습니다. 그러나 치과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구강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해보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 수 있는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턱관절 장애도 결국은 근골격계 치료 접근법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한의사분들도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혹은 치료백서 등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의 후속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톡스와 같은 주사요법,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스플린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과 같은 이렇게 최고의 접근법을 할 수 있는 시술들을 분명히 치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치과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치과에서는 운동이나 물리치료 접근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보톡스 주사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병원에는 물리치료실이 잘 개설되어 있다 보니 운동이나 물리치료 병행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스플린트나 수술 등 이런 굉장히 강한 치료 접근법은 재활의학과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병원은 약과 침을 병행해 줍니다. 그리고 추나요법, 운동치료, 물리치료 병행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스플린트나 수술 등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강한 치료 접근은 시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헬타시스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2번에 해당되는 셀프 치료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 오픈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 이후 헬타시스 또는 구턱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